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루카 더 비기닝. 지금 절찬리에 방영을 하고 있죠. 월화 드라마고 12부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제가 좀 제 시선을 좀 사로잡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소재가 유전자 조작으로 만든 어떤 초능력자 뭐 그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예전에 이제 생각난 게 그 황우석 박사, 뭐 나이 좀 어리신 분은 어른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황우석 박사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한국에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뭐 유전자 복제를 하는 거에 성공했다고 한 그런 내용도 조금 비슷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뭐가 유행했냐면, 그러니까 생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임신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 그 원래 그러니까 1번 양이 있었는데 돌리였나? 뭐 그런 양이 있었는데 세포만 가지고 그 돌리하고 유전적으로 똑같은 복제 양을 만드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전 세계 과학계를 막 뒤흔들어 놨었는데, 그 한국에서도 그걸 성공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황우석 박사라고 서울대 가축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 쪽에 하는 그 서울대 박사였어요. 그 연구팀에서 이제 그거를 자기들도 성공을 했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그러니까 세포를 이제 유전적으로 만들어서 인공수정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10번을 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작을 한 거죠. 지금 사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러니까 10번 했는데 이제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논문을 이제 그 사진만 계속 성공한 것처럼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던 거죠. 그게 이제 어떤 과학자가 의혹을 제기해서 이제 한 번밖에 성공 못했다는 게 이제 들통이 난 거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여성분들이 난자 기증을 하고, 이제 왜 난자 기증을 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냐 하면, 그 체세포, 그러니까 그 세포, 그러니까 인간도 세포 복제를 할 수 있는지 실험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난자가 필요했던 거죠. 난자 안에 이제 다양한 세포를 실험해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실험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배란하게 해가지고 난자도 기증하고, 하여튼 앞으로 한국에 정말 진짜 차세대 먹거리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난리도 났었죠. 난리도 아니었는데 사기로 들통이 난 거죠. 근데 그 한 번은 어떻게 성공했을까? 저도 좀, 여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한 번 성공한 사람이 누구였지? 려원, 그죠? 김래원 씨가 그 성공한 난자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실험이 있었어요. 뭐 초파리 실험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실험이냐면, 제가 뉴스에서 본 것만 이야기해드리면, 그러니까 쥐 몸에 형광물질이 생기게끔 난자에다가 그 형광물질이 생기는 어떤 물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쥐가 이렇게 태어나겠죠. 쥐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놓겠죠. 그러면 그 태어난 새끼가 크든지 뭐 작든지 하면 몸에 형광물질의 그 반점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고, 조금의 상식 있는 사람이 쉽게,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가 난자라는 거를
사람 몸에서 추출해서 그 난자 안에 있는 난자 안에 그러니까 계란 노란자 같은 게 있어요. 사람 몸에. 계란 노란자 같은 게 있는데, 그 노란자를 짜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핀셋 같은 걸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안에 게 다 나오게 이렇게 그 막 빼고, 흰자 빼고 노란자만 이렇게 짜내는 거예요. 그 노란자만 걸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다른 노란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김내원 씨가 초능력자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김내원 씨가 가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장어, 하고 그 싹스핀 만드는 철갑상어, 장어랑 철갑상어랑 뭐 박쥐랑 뭐 이런 유전자를 집어넣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뭐 그 흔히 말하는 유전자 가위 뭐 그런 기술이 뭐 있어요, 그죠? 기술을 개발은 해가 있어요, 그죠? 실험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죠? 여기 있는 게 구현이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한다 그러죠. 동물 실험을 할 때 왜 쥐를 동물 실험을 하냐면 쥐가 많은 개체수를 놓고, 그러니까 새끼를 여러 마리 놓고, 그리고 빨리 낳는데요.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새끼를 빨리 성장해서 새끼를 놓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단기간에 그 자손들한테 어떻게 유전이 되는지 그걸 단기간에 한 2, 3년 이내에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쥐 실험을 많이 한대요. 만약에 쥐 실험으로 뭐가 입증이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거, 뭐 토끼라든지, 뭐 토끼가 성공하게 되면 소라든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몸무게가 비슷한 사람, 한 60kg 정도 되는 소를 이제 송아지 같은 거에다가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한 60kg에서 70kg 정도 되는 어떤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거 이제 그 다음 돼지, 그러니까 토끼 다음 돼지하고, 돼지 다음에 소하고, 뭐 거의 소에서 끝나죠. 소에서 끝나면 이제 유인원, 큰 그 원숭이 같은 거, 그죠? 사람하고 가장 흡사한 원숭이한테 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원숭이, 점점 큰 원숭이, 그러니까 사람하고 거의 몸무게 체중이 비슷하게 나가는 원숭이, 성인 원숭이, 그에 대해 또 실험을 하게 되죠. 어떤 그렇게 되는 걸로 알아요. 만약에 거기서 뭐 토끼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내는 거죠. 더 이상 위에 단계로 못 올라가는 거죠. 성공을 해야 인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 가장 최종 단계는 원숭이에요, 그죠? 왜 원숭이랑 사람이랑 유전적으로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원숭이한테 실험을 많이 하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에이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에이즈 같은 것도 보면 원숭이한테 이렇게 전염이 되잖아요, 그죠? 원숭이한테서 시작이 됐다 그러죠. 그래서 사람한테도 치명적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염병 같은 것들도 보면 인축 공동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가축하고 둘 다 걸리는 거. 사람만 걸리는 게 있고, 강아지만, 동물만 걸리는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네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동물들만 걸리는 게 있고, 또 사람이 유인원 쪽 사람한테 걸리는 게 있고, 또 안 걸리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친구 보면, 김내원 씨 역할을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만약에 이 역할을 썼다면, 저는 이거는 그런 인공지능 이게 아니라 유전자 조작이 아니라 저는 안드로이드로 했을 것 같아요. 인간과 흡사한 안드로이드 같은 걸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산 같은 거, 그죠? 캐산 같은 그런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는데 탈출하는 뭐 그런 스토리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썼으면, 한국이 이제 제작비가 좀 있었다면, 그죠? 그러니까 안드로이드가 이제 탈출을 한 거죠. 실험실 밖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실험실 밖으로 탈출해서, 저 여성분, 이다희 씨를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자충우돌 하는, 뭐 그렇게 제가 썼다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특수효과 넣고 재밌게
하려고 그랬나 보죠. 근데 그것도 특수효과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안드로이드면 600만 불 사나이 같이 그렇게 막 점프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보다 빠르게 달리고 점프도 하고 몽둥이 맞아도 뭐 피부도 안 다치고 뭐 터미네이터 같이 그렇게 되겠죠. 기술력이 조금 아직 한국이 특수효과가 그 정도는 터미네이터 벌써 미국 홀리우드하고 막 20년 차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죠? 한 2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이 터미네이터 수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당시 터미네이터 개봉했을 땐 B급이라 그랬는데 그죠? 아무튼 그런 스토리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초능력자 스타일로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엑스맨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유사한 거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인 거는 엑스맨이 있겠죠. 근데 엑스맨은 돌연변이고 여기는 유전자 합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엑스맨이라기보다는 파이널 판타지 7편에 나오는 클라우드라고 있죠. 세피로스 뭐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잘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세피로스 클라우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죠? 세피로스 클라우드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유전자 조작을 해서 유전자 합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 우수한 사람을 갖고 나오는 그죠? 뭐 그런 거기에도 보면 여기하고 유사한 스토리가 나오죠. 거기 뱀파이어 같이 나오는 합성된 친구도 있고, 그죠? 세피로스 같은 스타일도 있고, 클라우드도 뭐 그런 거에 한 종류의 어떤 군인이고, 특수부대 출신이고, 그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엔에서는 이런 사람 실험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김대원 씨 같은 이렇게 사람을 뭐 만드는 거는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합성하는 거는 지금 현재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허용하고 있는 거는 뭐냐 하면 가장 많이 지금 허용하고 있는 게 돼지 난자에다가 사람의 유전자를 넣어서 임신을 시킨 다음에 그 돼지 새끼를 한 6개월 정도 키워서 신장이나 뭐 간이나 심장을 이렇게 이식하는 아무튼 그 정도는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정도 실험은 허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게 이제 황우석 박사가 그때 사람들이 난리 쳤던 이유가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장 이식 대기하고 장기 매매하네, 뭐 신장 이식 대기하네, 뭐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간 이식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돼지가 좋냐? 돼지가 한 6개월 빨리 크고 한 6개월 정도 컸을 때 사람의 신체 장기 크기가 비슷한가 보죠. 그리고 돼지의 조직이 사람의 피부와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런 피부 구성이 사람이랑 굉장히 비슷하대요. 그리고 사람과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진대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신장이 3개가 되겠죠. 그죠? 신장이 3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신장 하나를 사람과 돼지 신장을 제외하고 사람 신장을 떼내서 뭐 냉동 보관하든지 아니면 바로 수술을 하든지, 그죠? 왜냐하면 지금 장기 이식 외과 수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죠?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이라든지 뭐 신장이라든지 만약에 도저히 굉장히 심각한 분들 있잖아요. 암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걸리신 분들, 지금 당뇨병 같은 것도 뭐 치료가 불가능하다, 뭔가 췌장이 망가지면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장기를 자동차 부품처럼 바꾸는 거죠. 도저히 이제 회복이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 바꾸는 그런 시구의 이제 수술이 계속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수술은 되니까 장기는 어디서 구할 것이냐 해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 조작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생각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그 우리 그 왜 야구 선수들 토미존 수술하죠. 이 팔꿈치 인대 끊어지면 토미존 수술이라는 걸 해요. 뭐 이제 공을 못 던지니까 토미존 수술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인대를 어떻게 구하느냐면 사망한 사람 시체에서 이렇게 비슷한 스타일의 사망한 시체에서 그 힘줄을 뜯어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나의 조직이 맞으면 괜찮은데 안 맞을 경우, 그죠? 안 맞을 경우 이건 뭐 공 예전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운동을 계속 못하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공을 150kg를 던졌다면 140kg대까지 이렇게 공이 좀 떨어지겠죠. 또 단련을 해서 공을 근력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피부 같은 것도 지금 화상 입으면 그 죽은 사람 시체의 피부 있죠. 비슷한 혈액형의 조직이 비슷한 사람의 피부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붙여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부 반응 같은 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기 피부가 아니니까 그게 형질이 맞아 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정말 운 좋게 이렇게 매끈하게 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붕 떠죠. 피부가 이렇게 탁 밀착이 안 되고 붕 뜨죠. 꼭 그 자동차 사고 나면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철판 피는 것처럼 약간 붕 뜨죠. 그래서 화상 치료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 옛날 얼굴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막 의류하고 막 썼고 철갑상하고도 막 하고 유전자도 집어넣고 막 그런, 솔직히 저는 좀 힘들다고 봐요. 과연 그게 몸이 견딜 수 있을까? 과연 그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뭐 장난 아니겠지만 근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포유류들끼리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고래나 돌고래나 뭐 이런 어류들, 그죠? 물고기도 다 그냥 그런 물고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물고기 중에도 포유류가 있으니까 물개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하고 유전자 합성 가능하겠죠. 그런 친구들하고 유전자가 합성은 가능하겠지만 파충류라든지 뭐 다른 종류하고 합치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뭐 그것도 뭐 앞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뭐 합쳐질 수도 있겠죠. 그죠? 여기서 루카는 뭐 여기 드라마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모든 세포의 엄마 세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모든 세포의 어떤 1번 세포, 1번 세포, 진화하기 전에 1번 세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들어보면, 그 성경에는 그게 아담이라고 나오죠. 그죠? 일종의 아담인 거죠. 여기는 이제 여기도 종교색을 약간 나오긴 하는데, 이게 뭐지? 이탈리아어로 루카인가? 하여튼 뭐, 아담인 거죠, 아담. 우리가 성경이 100%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아담의 갈비뼈를 떼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갈비뼈가 아니라 유전자가 아닐까? 그죠? 그러니까 아담의 세포를 뜯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게 맞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유전자 이런 개념이 없었기, 성경을 처음 쓸 때는 유전자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맞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탱크 같은 거를 뭐 불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뭔가 뜯어내서 뭔가 세포를 뜯어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갈비뼈를 뜯어내서 만들었겠어요. 그죠? 아니면 갈비뼈를 뜯어내서 그 세포를 이용해서 만들었겠죠. 그죠? 뭐 아무튼 세포, 저는 어떤 아담의 한 부분을 뜯어내서 여자의 뼈와 살을 만든 게 아닌가, 뭔가 유전공학적으로 뭔가 만든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왜 여자는 남자랑 똑같이 만들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것도 요즘 이렇게 SF 영화 보면 그런 성경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약간 빗대가 만든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런 게 뭐냐, 뭐 벙커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뭐 한 명만 있고, 그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만 살아남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과거의 아담과 이브는 벙커 안에 들어가 있던 생존자일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외계인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외계인이 유전공학적으로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남자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명을 만들어서 실패를 했든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남은 남자 하나가 그게 아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이제 성공을 했으니 이 적응한 유전자를 떼내서 여자를 만든 게 아닌가. 근데 그 선악과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건 선악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뱀이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다고 하잖아요. 그게 뭔가 궁금해요. 근데 어째 그 선악과라는 건 뭘까? 하여튼 뭔가 건드리지 말라고 한 장치가 있는데 뭔가 건드린 거죠.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담과 이브가 뭔가 궁금해서 뭔가를 건드렸는데 그 안에 뭔가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야훼라고 하는 사람은 AI 가능성도 크죠. 그죠? 지금 뭐 SF 영화에 나오는 AI 인공지능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그 인공지능이 계속 아담과 이브를 쫓아다니면서 추적을 하겠죠. 그죠? 얘들이 어떻게 발전되어 가나, 어떻게 진화되어 가나, 그러면서 위기가 닥치면 또 구해줄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죠? 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하고 있어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은 개념이 아예 없었으니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그렇다면 이 루카에서 이브 역할을 맡은 건 이다희씨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분 이름 뭐죠? 이번 깜빡이 아저씨는 뱀의 역할이겠죠? 그죠? 이런 사람이 정말 연기하기 힘들어요. 그죠? 악역인데 항상 조연이지만 악역 조연이지만 참 이런 사람들이 잘 받쳐줘야 김래연 씨가 좀 더 돋보이거든요. 요즘은 연기 잘하는 조연 참 찾기가 힘들어요. 특히 액션 연기하고 나면 진짜 골병 들거든요. 그죠? 뭐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유전자 조작 아이를 만들어서 계속 추적하고 따라다니고 이 친구를 이용을 해서 뭔가 다른 걸 하려는, 그죠? 뭐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죠? 가장 흡사한 어떤 최근에 가장 흡사한 스토리는 마녀가 있죠. 마녀라는 어떤 엑스맨과 유사한 이런 스타일의 영화가 있었어요. 가장 한국 영화 중에 가장 유사한 건 마녀고, 여기도 보면 무슨 주사액을 놓죠. 주사액을 넣어가지고 신체를 강화시키죠. 그래서 막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이 있고, 뭐 대충 보면 스토리나 배경이나 액션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유사해요. 이것도 뭐 2를 만든 애 만에 뭐 그런 얘기 되게 많았었는데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또 비슷한 영화는 뭐가 있냐, 로건. 로건이라는 이 울버린의 마지막 영화가 있었죠. 이 영화를 제가 왜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그 전에 엑스맨은 그러니까 SF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진 스타일이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리얼하지 못한 어떤 그런 스토리가 강했어요. 근데 로건은 리얼한 스타일이, 그러니까 정말 돌연변이가 지구 그냥 그런 집단이 아닌, 특수한 임무가 아닌 그냥
일상생활을 살게 되면 정말 이렇게 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이야기로 흘러가죠. 물론 특수부대가 와서 싸우고 하긴 하지만, 되게 현실적이죠. 되게 현실적이고 리얼하죠. 다만 이거는 굳이 울버린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그냥 약간 조폭 같은, 그러니까 뭐 특수부대원이라고 해도 이 스토리가 그냥 약간 아저씨 같은 그런 느낌의 영화라고 만들어도 괜찮을 듯한 그런 스토리예요. 그죠? 굉장히 리얼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전을 하고 택시 운전사였나 그랬는데, 여기도 폐기물 처리하는 뭐 그런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또 아저씨랑 같이 살죠. 그 뇌파하는 그 프로세스 X인가? 그 사람이랑 울버린이랑 함께 살죠. 휠체어 타면서 이렇게 같이, 그러면서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런 스토리가 되게 유사해요. 그리고 이제 에어리언 4편,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그런 이런 유전공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어리언과 그 여자 주인공이 시거니 위버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시거니 위버하고 시거니 위버의 세포로 에어리언의 세포와 합쳐서 새로운 강력한 시거니 위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이 가능한 에어리언을 만든 거죠. 강력한 파워와 피해는 그 에어리언 같이 산성을 띠면서 셀을 다 녹여버리고 뭐 그런 스토리가 나오니까, 여기도 그 투명한 항아리 같은데 이렇게 실험실에 알코올에 담가놓는 동물들처럼 그렇게 실패하고 성공한 그런 걸 이렇게 해놔요. 전시를 이렇게 뭐 이제 표본을 해놔요. 그런 장면도 굉장히 그 루카에 나오는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 나오죠. 근데 실험실은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그죠? 실험실은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봐야죠. 이렇게 봐야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죠. 비슷한 류의 영화는 에어리언 4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비슷한 거는 클라우드와 바이오하자드겠죠. 그죠? 파이널 판타지 7편과 바이오하자드겠죠. 바이오하자드도 같은 그런 유전자 조작 이야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뭐 괴물로 변하곤 하지만, 여기 그 제가 알고 있는 바이오하자드 스토리는 그런 고아원에서, 파이널 판타지도 고아원이 나오죠. 그런 특수한 능력을, 유전자나 능력을 가진 애들을 만들어서 어떤 고아원에서 같이 살다가 걔들이 성인이 돼서 밖으로 나가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죠. 파이널 판타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보면 유전자, 보통 이 사람은 나중에 후천적으로 약간 유전자 변이가 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레온 같은 경우는 좀비한테 물려서 감염이 됐다가 해독제를 맞고 좀비화가 안 된 스타일이고, 그 외에는 이제 짧은 금발 여성은 과학자 딸이죠. 과학자 딸이 그 과학자 딸이 커서 쉘린가 하는 딸이죠. 대부분도 그런 웨스커 같은 사람도 그런 유전자 조작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루카 드라마 설정과 굉장히 유사한, 이 바이오하자드는 굉장히 루카와 어떤 액션, 좀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빼고는 다들 비슷하죠. 비슷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썼던 그 부산행 외전, 그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죠? 부산행 얼마 전에 그 개봉했지 않습니까? 반도. 그러니까 반도의 과거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에는 어쩌다가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나갔는지, 누가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조금 더 과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강동원 씨가 출연이 가능하면, 강동원 씨가 군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동원 씨가 그 공장을, 그 실험실 공장, 그 왜 사슴 죽은 공장 있잖아요. 무슨 회사라고 있었잖아요. 부산행 보면 어떤 회사에서 유독가스가 퍼져 나왔는데
뭐 그 주변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공장을 찾아가서 이 좀비 바이러스의 원인을 찾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해요. 그죠? 약간 테러리스트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근데 좀 뭔가 근데 12부 제작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12부작밖에 안 해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좀 잘 되면 극장판으로 좀 CG 많이 넣고 만드는 것도 참, 외국 일본에는 그런 걸 많이 하더군요. 드라마가 흥행을 하면 약간 좀 수위를 좀 높여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군요. 이런 것도 만약에 잘 되면 요 인물 그대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그 나쁜 녀석들인가 그 영화 개봉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영화를 개봉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스토리나 등장인물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수위도 좀 올라가야 되고, 이제 그런 것 뭐 작가가 쓰기 나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못다한 이야기 같은 걸 하는 거죠. 옛날에 에반게리온도 마지막 편은 극장판을 따로 있었죠. TV 방영 애니메이션이었는데, 마지막 회가 TV 방영 애니메이션도 있었는데 극장판도 따로 개봉을 했었죠. 다른 내용으로. 하여튼 유전공학 뭐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유전공학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이주를 했을 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그 환경에 맞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쪽 대기 환경에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사람이 가서 직접 적응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다면 맞춤형 아기가 나오겠죠. 그래야 생존 확률이 올라갈 테니까. 그죠? 앞으로 이런 사람 많이, 물론 이렇게 약간 플래시맨 같은 초능력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근데 이렇게 보면 최근에 방송된 걸 분량을 보면 꼭 전기자동차 배터리 같기도 하고. 그죠? 전기자동차 배터리 실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전기뱀장의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오늘 전기뱀장이가 엄청나게 많은 전류를 한꺼번에 2만 볼트인가 뭐 이렇게 뿜어낸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2만 볼트씩 계속 그렇게 전기를 쏴대면 죽을 거예요, 아마. 우리 배터리도 핸드폰 계속 꼽아놓으면 죽잖아요. 그죠? 데미지가 오겠죠. 그죠? 사람은 충전지가 아니니까요. 그죠? 전기를 이렇게 몸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쓰죠. 전기를 계속 소모를 하잖아요, 사람은. 왜냐면 사람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동물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음식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뱀 같은 거 보면 실제로 많이 먹을 것 같지만 얼마 안 먹어요. 뱀이 일주일에 쥐 한 마리 정도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하루에 3개씩 먹잖아요. 그죠? 그만큼 사람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막 여기서 막 엄청난 초능력이나 막 전기를 이렇게 쏘면 사람 자기 몸이 못 견디죠. 우리가 왜 격투 선수들 뭐 얼마 최근 그 모하메드 알리였나? 그 권투마니아 하는 사람들 그거 맞아가지고 여기 왜 그 이상한 병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 파킨슨 병인가 뭐 이렇게 몸이 덜덜덜 떠는 그런 게 몸에 기가 다 빠져나가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몸에도 전류가 흐르거든요. 근데 그걸 어딘가에 이렇게 막 저렇게 싸움한다고 전기를 팍팍 쏘고 이러면 우리도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공을 모으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단전 호흡을 하고 내공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몸에 전기를 모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 폼 떨어진다 이러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가서 이 선수가 자기가 에너지가 다 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들이 보통 보면 뭘 먹어요. 그죠? 산삼이나 이렇게 기 센 거 먹잖아요.
뭐 좋은 몸에 좋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소고기 먹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그 소의 에너지를 내가 먹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윤리적인 유전자 조합은 뭐 예를 들자면 이승엽 선수하고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하고 이렇게 정자 난자를 기증을 받아서 대리모한테 시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정상적으로 만약에 태어나면 트레이너를 붙여서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여자면 배구 선수, 남자면 야구나 축구 이래가지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그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옆에 트레이너부터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키면 큰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또 예전부터 재밌는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차범근 감독 있지 않습니까? 차범근 감독님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운동 잘하는 육상 잘하는 뭐 운동이나 다른 운동 잘하는 어떤 여성의 또 금메달리스트 여성의 난자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둘의 유전자를 합성해서 트레이너를 붙여서 운동을 계속 가르치면 그 선수는 손흥민 선수 같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건 국가 전략적으로 몰래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의료 수준으로 가능한 건 인공수정 가능하거든요. 정자 낭자만 기증 받으면 인공수정 가능하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다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겨루는 데가 어디예요? 올림픽이죠. 유전자 조합을 해서 그 기술로 태어난 친구가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릴 수 있나 서로 겨뤄보는 게 어디예요? 그죠? 거기죠. 올림픽이죠. 그러니까 스포츠만큼 그거를 비교해 보는 그 장소는 그게 올림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만약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서 뭐 여자는 뭐 축구 잘하는 사람, 드리블 잘하는 여자 축구 잘하는 사람 남자를 기증받아서 인공수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면 레시포드 같은 친구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죠? 그렇게 되면 레시포드 같은 선수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죠? 저는 각 나라마다 몰래 하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고, 만약에 미국에서 하면 미국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는 거죠. 몰래. 그러니까 시술만 미국에서 하고 임신한 석 달까지 모르니까 임신한 채로 아프리카로 가는 거죠. 트레이너랑 함께. 그래서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죠. 미국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계속 보고하고, 미국에 계속 보고하고, 미국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유전자 시술을 하는 거죠. 아프리카 가면 대리모가 그렇게 많대요. 돈 주고 대리모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대요. 아프리카 가면 제가 보기에는 실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조작 실험. 펠프스 같은 친구들 있죠. 저는 제일 수상한 게 마이클 조단, 펠프스, 그 수영선수 펠프스 있잖아요. 그 친구하고 저도 그치 커쇼하고 좀 그 친구들 좀 수상해요. 유전자 조작이 아닐까? 그리고 그 친구 강속구 던지는 친구, 170kg 막 던지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이름 뭐지? 그 친구하고 특히 NFL 미식 직구 하는 친구들, 와 엄청나더라고요. 물론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뭐 되기도 하겠지만 그쪽으로 아이스하키 쪽하고 이쪽으로 많지 않나? 그죠? 테니스 같은 거, 뭐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유전자 조작이지 않나? 그렇게 해서 계속
발전을 시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경마가 있어요. 경마. 여러분들 경마를 아시죠? 경마를 하면 그 말끼리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짝짓기를 시켜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종을 개량을 시키죠. 더 빠른 말, 더 잘 뛰는 말, 그죠? 왜냐면 경마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앞말인데 대회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고 쓴말인데 대회 우승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럼 둘이 짝짓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끼는 또 엄청나게 빠른 말, 그죠? 엄청나게 빠른 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약간 유전공학적인 어떤 교배 방법, 그런 건 이미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 식으로 실험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를 훈련시켜서 과연 그 계속 우승을 할 수 있는 유전자가 만들어졌나, 그런 거 실험을 하겠죠, 그죠? 여러분 보기 유전자 안 하는 것 같지만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많이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결과물을 이야기 안 할 뿐이죠, 그죠? 근데 결국은 그런 게 있어요. 순종을 못 이긴다. 뭐 잡종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순종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 좋아야 되죠. 그러니까 1번 만약에 1번 말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 2번 말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 2세가 더 어느 정도 이렇게 보장이 될 거예요. 최소한 1세 정도는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교배, 동물 교배라든지 뭔가 이렇게 유전적으로 뭔가를 할 때는 1번 유전자 순수 혈통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순수 혈통은 비싸요. 우리도 진돗개나 말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종에 어떤 순수 혈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100%인 혈통이 있어요. 그런 건 굉장히 비싸요. 어느 종이든 마찬가지예요. 섞여 있는 거 말고 그 1세대는 어느 종이든 굉장히 비싸요. 뭐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래요. 물론 좀 도덕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인공장기라든지 인공장기, 인공신장, 뭐 눈 망막, 지금 망막도 없어가지고 시체에 있는 망막을 뜯어 기증받아가지고 수술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망막, 간, 신장, 심장, 폐도 뭐 수술하면 할 수 있죠, 그죠? 폐 뭐 또 뭐가 있죠? 안구, 눈도 솔직히 이렇게 가짜 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자기하고 맞는 눈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수술해주면 좋죠, 그죠? 그 수술하는 기술은 있으니까. 그 외에는 뭐, 그죠? 근데 그런 거, 만약에 뭐 치아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가 썩었을 때 자기 이로 임플란트 같은 거 하면 되게 좋겠죠, 그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이빨이야 뭐 치아야 요즘 뭐 좋은 거 많이 나오니까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장기 같은 거, 그죠? 피부라든지 뭐 이런 거, 힘줄이라든지 뭐 인대라든지, 운동선수 같으면 인대 같은 거, 십자인대 같은 거 많이 끊어지니까 뭐 인대라든지, 그죠? 다리를 이렇게 붙이는 건 좀 힘들겠죠. 근데 얼마 전에 그 팔을 이렇게 붙이는 접합수술 같은 걸 성공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러면 제일 좋죠. 거부 반응만 없다면 그렇게 근데 만약에 그 수술이 잘못되면 그 충격이 이중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어떤 사람을, 왜냐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안 아파보면 모르지만 아파봐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약간 불구가 되신 분들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그죠? 자기도 일생을 그렇게, 그거는 진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못할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걸 거예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최대한 그 윤리적인 선을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많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어떤 장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몸이 어떻게 불편하게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간단한 수술만으로도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죠? 그런 돈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그죠? 뭐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수술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 여기 그 일례로 그 유튜브 지금 유튜브 하고 있는 융댕씨인가? 융댕씨도 그 아버지한테 신장 기증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장이 안 좋아서 아버지 신장 이식 수술 받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 그 아픈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죠? 그 신장 봐요. 그 장기 밀매를 왜 하겠어요, 그죠?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힘드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빨리 이런 이상하게 불법적으로 이렇게 장기 밀매를 하기보다는 좀 동물한테 좀 미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기술이 있다면, 유전공학 기술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죠, 그죠? 뭐 루카 뭐 아직 드라마 끝난 건 아닌데 이렇게 유튜브에 하이라이트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옛날 그 김대원 씨 나왔던 해바라기, 그 왜 약간 조폭으로 나오는 해바라기 있었잖아요. 그거랑도 보면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몇 장면이 이렇게 약간 겹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아무튼 뭐 괜찮은 드라마, 최근에 나온 드라마 중에 좀 보니까 좀 신기하고 드라마도 좀 잘 찍은 것 같더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스토리랑 재밌네요, 그죠? 옛날에 그 나쁜 녀석들도 하이라이트 올라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거의 구미 오던데. 뭐 아무튼 그 확실히 드라마가 낫대. 영화보다는 드라마가 낫더라고요. 드라마는 그래도 꽤 괜찮던데. 설정이 특이하죠. 전과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범인을 잡는다. 양들의 침묵 같기도 하고, 그죠? 뭐 아무튼 로카 더 비기닝 뭐 아직 안 끝났는데 우리 이다혜 씨가 조금 더 연기를 잘해줬으면 이다혜 씨가 연기를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고 좀 더 좀 둘이 뭔가 좀 그 김래원 씨가 이게 아마 더 플라이 같이 간다면 김래원 씨가 이다혜 씨랑 뭐 하겠죠. 짝짓기를 하겠죠. 그래서 김래원 씨는 죽고 이다혜 씨가 김래원 씨의 자식을 임신을 해서 어딘가로 숨겠죠.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도망다니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더 비기닝이면 옛날 이야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엔딩은 김래원 씨하고 이다혜 씨하고 짝짓기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다혜 씨도 유전자 조작에서 만들어진 친구가 아닐까? 그 고아원에 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아무튼 루카 더 비기닝 좀 더 재밌는 영화, 완성도 높은 드라마. 그러니까 이런 드라마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한국도 드라마 수준이 조금 더 높아져야 돼요, 그죠? 뭐 앞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재밌는 드라마 많이 만들어줬으면 합니다.